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어제 했던 포석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정석 2의 변화죠. 자, 이렇게 소목 붙이고요. 그리고 우변에 갈라쳐 왔을 때 여기서 다가가고 3칸 벌리는 것도 있고 2칸 벌리는 것도 있었죠. 이렇게 2칸으로 벌리고 이렇게 지키고요. 유목재 다가오고 또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갔을 때 자, 이 상황에서 흙이 든다면은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좌하기 쪽이었어요. 하변 쪽에서 걸쳐가면서 우하기 쪽의 흙 모양을 같이 키워가는 자리 여기가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키우고 그 다음에 백이 또 든다면은 바로 저쪽 좌상기 쪽을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뒀을 때 음, 백 모양이 가장 크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좌상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우변 쪽에 있는 102점을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두 칸으로 딱 벌려져 있는 모양들은 바둑 두다가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칸이 벌려져 있을 때 여기 위에서 그리고 또 아래쪽에서 이렇게 서로 한 칸씩 다가와 있죠. 이런 경우에 이 백을 공격하는 방법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이렇게 어깨를 짚어가는 거. 2군데가 있죠. 또 두 번째가 양쪽에서 이렇게 모자 씌워가는, 나릴자를 씌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모자 씌워가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이런 데 이렇게 사나 아 쪽으로 침투해가지고 백의 근거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은 이렇게 8개지만 가다 이렇게 다 똑같은 거니까요. 양쪽으로. 자,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어깨 짚어가는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어깨를 이렇게 짚어가는 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백이 받아주잖아요. 받을 때 이게 꽉 막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막고. 그럼 보세요. 백을 봉쇄를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았을 때 백이 뚫고 나오려고만 하면은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젖히는 거예요. 젖히고 흙이 이걸 뻗어줘가지고 이렇게 뚫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흙 오로는 끊어야 돼요. 이때 단수를 치고서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뚫고 나올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흙이 이제 여기를 단수 한 방 치고요. 단수 치면 또 이어줘야 되잖아요. 이을 때 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백이 중앙으로 뚫었어도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는 이렇게 흙이 먼저 앞서서 나가니까 또 그 상변 쪽으로는 백이 세력을 쌓아봤자 우상기 쪽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집이 날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흙은 이 우하 쪽으로 또 중앙 쪽으로 집이 엄청 크게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밀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여기서 손을 빼가지고 이 자리를 이렇게 막힌다면은 또 우변 쪽에 있는 백돌이 공격을 또 이렇게 많이 당하면서 중앙에 세력을 계속 쌓아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날짜로 뛰어 나가야 되는데 흙이 한 칸씩 딱 띄워주면은 백이 6으로 뚫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별 이득이 없는 거예요. 백은 거의 공배나 마찬가지예요, 위쪽은. 근데 아래쪽으로는 흙집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흙이 3으로 붙일 때 백이 이렇게 젖혀가지고 뚫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백의 응수가 보통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끼워서 있는 거예요. 끼워 있는 거. 자, 이때 흙은 이제 약점을 지켜줘야겠죠. 근데 흙 2하고 흙 3하고 어느 쪽을 지키는 게 더 좋을까요? 쓸모없는 돌을 버려야 돼요. 흙이 집을 만들어야 되는 쪽이 바로 그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우아기 쪽에 흙 모양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아기 쪽으로 이렇게 약점을 지켜줘야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딱 이렇게 꽉 이으면은 되게 치받을 때 이렇게 한번 또 물러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흙이 먼저 이렇게 뻗어주는 거예요. 자, 끊는다면은 자, 이때 이거 단수라고 막 나가주시면 안 돼요. 이거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백이 단수치고 나갔을 때 114자리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여기가 이어지면은 다음에 이렇게 가쪽에 또 약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08에 한 점이 나가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흙이 귀가 조금 더 엷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어차피 그리고 그 한 점 살려 나간다고 하더라도 백도 살고 또 흙의 약점만 남는다면은 그 이득이 없겠죠. 자, 그래서 백이 끊어왔을 때요. 흙은 이렇게 중앙 쪽에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단수를 치는 거는요.
이게 그냥 단수 치는 거는 백이 나간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이어줘야 돼요. 그쵸? 그리고 백이 숨 빼고 이제 다른 데를 두겠죠. 우아기 쪽에 이 흙 모양을 삭감을 한다든지요. 그래서 이때 흙은 그냥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뻗어주는 거예요. 뻗는 거. 자, 그럼 이때는 백이 손을 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손을 빼게 되면은 이걸 그냥 단수 나가는 거는 치고서 역시 백이 뚫고 나가거든요. 115자리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젖히고 이렇게 호구만 치더라도 쉽게 살아요. 이게 이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백이 손 뺐을 때 흙은 이렇게 돌려치는 거예요. 만약에 나간다면은 그때 이어가지고 이제는 뚫고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따먹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가만히 뻗어주는 거예요. 이제 백이 중앙 쪽으로는 탈출을 못해요.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백이 우변에서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려면은 일단 사활이 걸렸을 때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궁도고요. 궁도를 넓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집을 빨리 먼저 만들어 두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보는데 지금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두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궁도를 먼저 넓혀야 돼요. 이쪽 위쪽이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입구자 정도가 궁도를 넓히는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입구자 왔을 때 흙이 이걸 다 받아준다면은요. 그러면은 또 반대쪽 입구자 가서 막더라도 이 자체로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에서 궁도가 이렇게 팔궁도 형태잖아요. 그리고 가의 자리, 나의 자리. 이게 서로 양쪽에 비어 있더라도 그 안에가 팔궁도 형태가 나면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못 잡아요, 흙이. 이런데, 뭐 아무리 이런 거 치중 와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반대쪽을 막으니까 어제 반대에서 또 한 집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반대로 막고요. 네. 그리고 일선으로 만약에 뭐 여기서요. 일선으로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못 넘어가게 호구만 딱 치면은 이 자리가 급수잖아요. 호구 자리. 그때 이렇게 꽉 막아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이 14로 그냥 콱 막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반대쪽에서 또 백의 궁도를 줄여가는 거예요. 이거는 밀어도 맞고요. 자, 이때 백도 이제 살려면은 궁도를 이렇게 넓혀야 되잖아요. 자, 이때 그냥 이렇게 젖힌다면은 백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어요. 치중 와도 맞고 여기 와도 뭐 여기 찝는 거는 선수가 되니까요. 이럴 때 막으면은 빅이 나는 거예요. 그쵸? 빅이 되겠죠. 자, 빅이 돼버리니까 흙이 이렇게 그냥 18로 젖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100이 이렇게 딱 둬서 사는 자리, 두 눈을 만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18자리. 여기를 치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0이 어떻게 둬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궁도를 넓혀도.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걸 그냥 여기를 먼저 가면 안 돼요. 여기는 항상 선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23을 딱 뒀을 때 여기 24와 25가 서로 맞보게요. 어떻게 두더라도 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빅이죠. 근데 20으로 여기를 이쪽을 먼저 입구자에서 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아줘야 되잖아요. 막을 때 그때 이제 100에 딱 집을 없앤다면은 이거는 이제 100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가지고 삭가사공 모양이 되잖아요. 삭가사공 모양에서 나중에 이제 흙이 한 번 더 이렇게 딱 이 27자리를 두게 되면 5궁도화가 되기 때문에 100이 죽거든요. 그렇다고 23을 단수를 안 치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바깥에 공배가 다 메꿔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걸 이렇게 딱 둬가지고 무가무가가 되는 거예요. 바깥 공배가 다 메워지면은. 네, 그래서 이 상태로 100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쵸? 못 살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붙여온다면은요. 이때는 이거 이렇게 하나 또 단수 쳐주고요. 이게 단수를 치고 반대쪽을 단수 치면 안 돼요. 반대쪽 단수 치면 나가고 이거 이렇게 이을 때요. 이거 하나 집어넣고 뻗으면은 또 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에서 단수를 쳐야 돼요. 이렇게. 막으면은 역시 따먹어갖고 이게 삭가사공 모양이에요. 삭가사공 모양이 나기 때문에 백이 잡혀요.
그래서 백도 이렇게 한 점을 살려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이거 하나 이렇게 그냥 이어놓고서 막을 때 딱 젖힌다면은 백이 살 수가 없죠. 이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13을 갖다가 위쪽에서 먼저 입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역시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살게 되니까요. 이 자리를 먼저 입구자로 가는 거예요. 이거 찔러도 이거는 궁도를 넓히자는 거니까요. 막을 때 치중 가면은 역시 똑같죠. 이렇게 입구자 가고 또 다시 치중을 하면서 백의 집을 없앤다면 백이 잡히게 돼요. 자, 그래서 흙이 구로 이렇게 뻗었을 때, 중앙을 뻗었을 때요. 여기서 백이 손을 못 뺀다는 거예요. 여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정수예요. 그때 흙이 이제 이 선수를 잡아가지고 우아기 쪽을 이런 식으로 딱 지킨다면은 이제 집 모양이 너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흙이 우변의 백을 공격하면서 지금 이득 본 게 뭐냐면은 흙 1부터 1 하나를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저거를 사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사석 작전을 펼치면서 흙 7부터 9까지 딱 이렇게 선수로 세력을 쌓아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는 거. 이게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또 밀어오는 거는 이거를 두점머리를 이렇게 맞게 돼요. 어차피 흙이 이게 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으니까 지금 두 점으로 키운 다음에 이걸 되게 이렇게 버리기에는 이거 덩치가 너무 커졌잖아요. 너무 두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백이 한 번 더 받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활용당하고 이렇게 딱 지킨다면은 흙이 후수가 되기는 했지만 대신에 중앙 쪽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5로 밀어가지고 두 점머리를 맞는 거는 되도록이면은 네, 안 당하는 게 좋아요. 그냥 늘어두는 게 정수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여기 어깨 짚고서 이렇게 뻗어주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뻗었을 때, 자, 그렇다고 여기 아까 붙였을 때요. 이때 이렇게 끼어 있는 거 말고, 이번엔 반대쪽을 먼저 그냥 이렇게 밀어볼게요. 이렇게 미는 거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어가지고 꽉 막히는 것보다는 백도 최대한 크게 사는 게 낫잖아요. 흙집도 더 많이 부시면서. 여기를 치받고서 이렇게 젖힌다면은 흙집을 좀 더 줄여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흙이 그냥 뻗어가지고 두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같이 2단을 젖히는 거예요. 되게 이걸 단수 쳐갖고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찔렀을 때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따먹는다면 또 이렇게 쑥 뻗어가지고요. 이거는 그 위쪽에 있는 100석점도 다 퇴석이 되고 그 102점도 이렇게 잡히는 것도 남아있고 흙이 너무 두터워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손해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흙이 꽉 이어지게 되니까 역시 이 백이 아직도 완벽하게 못 살아 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흙이 이렇게 중앙 쪽으로 하나가 더 막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입구자 가게 되면은 백이 죽는 거예요. 못 살아요. 막더라도 하나 치중가 넣으면은 이 자체로 죽었거든요. 중앙만 이렇게 지켜 놓는다면. 역시 아까 이렇게 공부했던 모양하고 또 비슷한 모양이 나왔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죽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에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게 또 거의 이게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을 선수로 막히는 것보다는 빨리 이렇게 뛰어나오고 싶은데 역시 흙이 여기 1부터 지금 10일까지 뭐 이렇게 막아버리고서 하면 쪽 이런 식으로 지킨다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두터움을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내가 흙이 집을 짓고 싶은 쪽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막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로 어깨 짚어서 3으로 붙이게 되면은요.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거 어깨에 짚고서 받아줄 때요. 이게 그냥 뻗어서 나오는 방법도 있어요. 뻗어서 나오는 거. 자, 그럼 백이 일단 밀고 나오겠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이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약점이 있기는 있거든요. 어떤 약점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흙이 나가서 끊는 약점이에요. 끊는 거. 이걸 이으면은 밀고 들어가갖고 그 위에 두 점이 잡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잡는다면은 또 이거 단수 하나 치고 이렇게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아주 두텁게 제압할 수가 있잖아요.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거기를 일단 하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꽉 이어가지고 이게 흑한테 막 막히는 모양보다는요. 어차피 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백이 못 살았어요. 근데 그거 일단 그냥 놔두고서 이런 식으로 또 우변 쪽을 아니, 하변 쪽을 갖다가 우하기 쪽을 계속해서 크게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뚫고 나오고 싶어요. 자, 이랬을 때 나가서 끊는 약점이 있죠. 그쵸? 이렇게 잡고 치고서 딱 뻗어서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끊더라도 백 이렇게 뻗어 나온다면은 이게 뭐 이렇게 뭐 막아 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때 이런 거 젖히고 끊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뻗는다면 다 잡혀요. 그러니까 흙이 약점도 많이 남고 그리고 이런 거 막더라도 백이 어차피 이쪽에서 이렇게 젖혀가지고 쉽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12쪽을 중앙으로 하나를 뻗어놓고 나니까 그렇게 쉽게 막 잡히고 할 돌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막 뛰어나가고 하면은.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끊기 전에 백 모양을 먼저 우형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두려면은. 뭐냐면은 하나를 먼저 젖혀놔야 된다는 거예요. 백이 같이 젖혀오면은 그땐 끊어갈 수가 있죠. 그죠? 끊고 또 다음에 이렇게 흙이 찔러가지고 그 백의 약점을 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백이 이어준다면은 그때 이렇게 중앙으로 또 싹 뻗어가지고 백이 우변 쪽에 아직 살아있지도 못하고 별 이득이 없잖아요. 끊긴다면은. 그러니까 두려면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빈 장각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약점을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요. 흙 5와 6의 교환이 없을 때는 백이 6으로, 백이 그냥 5의 자리에 쑥 뻗어가지고 중앙으로 빨리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밀더라도요. 이게 흙이 먼저 앞에서 나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막 이렇게 꽉꽉 막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의 행마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네. 그래서 흙이 오로 젖힐 때 백이 빈 장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 정도 지키는 정도거든요. 이렇게 쑥 뻗어주고 밀어가면은 또 뻗으면서 이렇게 갖고 백을 우변에서 살고 흙은 또 중앙 쪽을 꽉 틀어 막아가는 이런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냥 이렇게 뻗어갖고 두는 거는 좀 변화가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이렇게 복잡한 걸로 갈 필요 없이 이렇게 흙 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확 붙여가는 거. 이걸 두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끼워 입고 뻗는 거.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게 어깨 짚어가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네,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깨 짚어가는 방법이 또 반대쪽도 한 군데가 더 있죠. 맞고 이렇게. 자, 근데 항상 이거 어깨 짚어갈 때는 주의점이 뭐냐면은 자, 요거잖아요. 백도 정수가.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흙이 1부터 흙 9까지 이렇게 저 상변 쪽으로 세력을 쌓았는데 지금은 상변에다가 세력을 쌓아봤자 백돌이 상변에서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흙 세력을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은 이거는 세력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뭐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짚어갈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내가 집을 만들고 싶은 공간이 바로 하변 쪽이에요. 우하기 쪽에. 그럼 그 집을 만들고 싶은 반대쪽을 갖다가 어깨를 짚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 막는 거. 네. 반대쪽 어깨를 짚는다면은, 네. 그러니까, 내가 키우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깨를 짚는다면은, 네. 그 내가 키우고 싶은 모양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다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뭐 백이 끼어 있든지 밀고 나오든지 어떻게 두더라도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어깨 짚어가지고 받아줄 때 콱 막아가는 거.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자로 이렇게 딱 씌워가는 거. 양쪽에서 나를자 씌우는 거 두 군데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상황 역시 흙이 모양을 키워야 될 곳은 바로 우하기 쪽이에요. 그죠? 하변 쪽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변 쪽에서는 이렇게 와봤자 뭐 흙이 세력을 만들어 갖고 뭐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씌우는 쪽에서 세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이 밑쪽에서 나를자를 씌워가는 게 정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100의 다음 한 수 준다면은 어떻게 응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이렇게 나렐자잖아요. 그 나렐자를 씌웠을 때 백이 이렇게 한 칸으로 붙여갖고 뻗어주는 거, 이런 거는 상대방 흙을 갖다가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백이 이득이 없어요. 엄청나게 이적수예요. 상대방을 도와주는 수. 그쵸? 백은 2하고 4로 뻗어봤자 거기 이렇게 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흙은 3하고 5 쪽으로 이렇게 꽉 있고 나니까 중앙 쪽에도 흙이 또 더욱더 이렇게 두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이 2로 붙여 뻗는 수는 되도록이면은 두시면 안 돼요. 이런 수는. 살짝 비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떨어져 가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백이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를 그렇다고 만약 이거 안 둘 수는 없어요. 안 두면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받아줄 때 이렇게 뻗어가면서 이제는 이 밑에도 다 막혀 있고 위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막아가게 되면은 백이 또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앙으로 행마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열자로 비껴받는 행마는요. 이거를 이렇게 받전자 자리 딱 쬐을 때 약점이 두 군데가 생긴다는 거예요. 백이 밑쪽으로 변 쪽으로 받아준다면은 나와서 끊기게 되고요. 곤란하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자, 그리고 그 위쪽에서 이걸 받는다면은 여기 뚫려 버리니까요. 물론 백도 4로 이렇게 치받는다든지 해갖고 받을 수가 있어요. 막으면은 젖혀가면서. 근데 일단 백 한 점이 잡히니까 손해가 좀 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아니면은 흙은 3에 이렇게 들여다보고요. 백이 4로 치받을 때 뻗어줘도 돼요. 왜냐면은 받게 되는데 일단 4하고 5의 교환 이 자체가 백이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3과 6은 별 손해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꼬부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3과 6은 그냥 하나 활용한 건데 백이 2를 갖다가 4로 붙여갖고 흙 7로 젖히고요. 2로 뻗을 때 흙 5로 있는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이 모양이. 근데 거기다가 흙은 여기서 이렇게 밀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경쾌하게 막 날짜로 이렇게 한 발 더 씌워간다든지 한다면 더 좋겠죠. 아니면 이렇게 다시 또 큰 자리에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요. 되게 하변에 쳐들어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바로 뛰어나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하고 다 쪽으로 벌리면서 살자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맛보기를 하면은 침투 수단이 있는데 그런 수를 갖다가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냥 한 칸 뛰는 거는 역시 흙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받더라도 나중에 찌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한 칸을 뛰는 것 정도 다 선수 활용이 되고요. 들여다볼 때 있는다면은 또 뚫어버리면서 그쵸? 백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니까 결국 이런 데를 한번 또 지켜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한 번 더 당하게 되니까 자, 이럴 때 백의 응수 방법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에서 날일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날일자. 약간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네. 자, 근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날일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때 여기를 이렇게 아까도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받았을 때 여기 받전자 끊기는 모양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는 백이 끊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받전자를 이렇게 딱 째요. 이랬을 때 백이 찌른다면은 흙이 막을 수가 없죠. 막게 되면은 같이 끊어버려가지고요. 흙 3으로 한 점을 그냥 보태주기밖에 안 한 거예요. 그쵸? 흙이 손해잖아요. 흙이 들려면은 나가야 돼요. 이때 또 찌르고요. 계속 이렇게 뻗는다면은 같이 밀고 나가가지고 흙이 이 우변에서 한 번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젖혀놓고 또 백도 이렇게 막 젖혀갖고 그냥 버리더라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백에 지금 흙이 그 한 점 잡았지만 백이 중앙 쪽을 관통을 해버리면서 거기다가 우변 쪽에 이 우아기 쪽에 흙 모양이 또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쉽게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백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별 이득도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백은 그냥 간단하게 또 두는 방법도 있어요. 굳이 찔러 나올 필요 없이 이렇게 가만히 받아줘도 돼요. 왜냐면은 나와서 끊잖아요.
자, 끊었을 때 아까는 이거 끊기는 자리가 엄청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은 이거를 하나 단수치고요.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요. 이 막을 수가 없죠. 막게 되면은 단쳐서 2점이 잡히니까요. 중앙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백이 선수를 잡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변 쪽을 갖다가 침투를 한다든지 하면서 둘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흙이 손해가 많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뻗는 거는 또 찔러요. 막아야 되죠. 자, 이때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쳐갖고 쑥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흙이 어떻게 될까요? 약점이 있어요. 이쪽에 여기 17자리에 약점이 있으니까 이어줘야 되는데 이거 있고 흙이 꽉 있죠. 돌이 지금 너무 뭉치게 되는 거예요. 완전 똘똘똘 뭉치면서 완전 포도송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돼지처럼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돌이 너무 많이 뭉쳐 있어요. 별로 좋지가 않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못 둬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 흙을 갖다가 살려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일단 단수 하나 쳐놓고, 자,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나간다면은 또 이렇게 치고요. 이때 이거 꽉 있는다면은, 아니면 지금 이걸 먼저 그냥 이렇게 칠까요? 치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둘 수도 있고요. 젖히면은 그냥 이렇게 막 뻗어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끊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단수 쳐도 이게 맥점이에요. 이렇게. 잡히죠, 흙이. 반대로 단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히고요. 만약에 흙이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둬가지고 둔다면은 다 받아줘도 되고요. 이거 단쳐서 이거 그 2점을 축으로 잡자고 할 때 축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이때 그냥 넘어가고도 하면은 별거 없잖아요. 오히려 우아기 쪽만 다 부서지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도 둘 수가 있으니까 네, 뭐 흙이 별 이득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면은 또 이렇게 건너붙여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백도 같이 끊고 나면은 약점이 뭐 너무 많잖아요. 이거 잡히는 것도 있고 양단수 되는 것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응수하기가 상당히 난처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백이 이렇게 살짝 비껴 받았을 때 이렇게 여기를 밭전자를 째가지고 끊어오는 수 이게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한 수를 꼭 단수를 먼저 쳐준 다음에 찔러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찔러가지고 끊는다면은 역시 이게 약점이 있어요. 근데 뻗었을 때 꽉 있더라도 이제는 나중에는 이걸 이렇게 여기를 뒀을 때 아까 이게 이어져 있는 모양이었거든요. 먼저 단수 쳐놨을 때는. 근데 뒤늦게 치면은 흙이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변 쪽에 백에 완벽하게 또 봉쇄가 되잖아요. 이거 맞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흙이 그렇게 좋을 건 없겠지만 대신에 백이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꼭 단수를 쳐놓고서 뚫어버리는 거.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로 씌어가는 것도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모자 씌어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모자 씌어가는 거. 모자 씌어가는 것도 두 군데가 있죠. 자, 이 모자 씌어가는 거는 어떤 경우에 두냐면은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흙이 우아기 쪽하고 하변 쪽 모양을 키우자고 할 때, 변 쪽을 키우자고 할 때는 모자를 잘 안 씌어가요. 왜냐면은 모자를 씌어가게 되면은 바로 약점이 딱 생겨요. 어떤 약점일까요? 한눈에 딱 보이죠? 어떤 약점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밭전자 찌르고 나오는 수예요. 이걸 찌르고 나오면은 다음에 흙이 행마를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이렇게 항상 밭전자는 상대가 찌르고 나왔을 때 여기를 가르고 나왔을 때 그 후에 응수 방법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흙이 행마를 할 때 이런 거를 막 그냥 이렇게 밀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완전히 이게 가운데가 지붕이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딱 뚫려버린다면은 완전히 딱 뚫려버린다면은 그거 비하고 막 다 새버리고 이거 엄청 안 좋잖아요. 지붕이 가운데를 쭉 뚫리는 거하고 같은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밀어가게 돼갖고 흙이 양쪽이 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104가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게